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SK하이닉스를 왜 파는 게 좋은지, 그리고 왜 오히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저를 정말 많이 욕하실 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SK하이닉스 자체를 부정하고 미래 가치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HBM도 완판이 되었고요. 영업이익이 11조 명 넘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사실상 지금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27년까지 HBM이 공급 부족 현상이다. 이거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실적, 사실 저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나 AI 테마의 중심에는 무조건적으로 누가 있다. HBM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의 가치,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의 AI성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단 1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감은 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팔고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고 하면요. 최근에 지금 뭐하고 있다. 외국인이 던질 때 동학개미가 지금 비투를 엄청 하고 있어요. 9월 이후 지금 11월 20일자 기준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뭐가 됩니까? 신용융자 증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신용융자 증가 중 보면요. 11월 달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이 역대, 그러니까 이게 역대라는 건요. 우리가 11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21년도, 21년도 25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10위 안에 9위, 7위, 6위, 1위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그냥 사실상 외국인이 지금 11월에 내다 뭐하고 있다?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 개인이 그냥 빚으로 동학개미 운동으로 다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10월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확실하게 11월 달에 뭐하고 있다? 개인이 다 받아주는 모습.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외국인은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팔아 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근데 이게 왜 SK하이닉스의 매도와 가장 큰 연관이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다 알 거예요. 최근에 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뉴스요? SK하이닉스를 신용융자 껴서 전재산 5억 원을 베팅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죠. 사실 이런 개미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려요? 지금 신용 5억을 그냥 베팅한 거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없던 누가 굳이 이 5억을 베팅한 사람들에게 50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가를 10배 막 올리고 있겠냐고요.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SK하이닉스에 융자를 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 나올 때 뭐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가 급등 나오는 시점부터 다 털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들인 건 누구였다? 개인들의 신용융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팔고 여기서 이제 뭐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미 다 팔고 떠났는데 이거를 사줄 우리 동학개미 운동들만 여기서 구조대 올 거예요. 60층에 있어요. 언제 오나요? 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여기 신용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굳이 이걸 뭐하러 또 올려줘요? 이 사람이 수익이 날 건데.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비교해봐도 확실히 다른 게 뭐냐고 하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 잔고가 늘긴 했지만 신용 잔고의 이 속도보다 외국인들의 매수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도 리스크는 있죠. 이 9월, 10월 달에 매수를 했던 주체는 외국인들의 가파른 매수세로 끌어올렸던 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살짝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보면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더 맞다라 보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유 없이 삼성전자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유 없이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아까 앞에 썸네일에도 얘기했지만 3월이라고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요. 내년 CES 2026에서 뭐 하겠다. 첨단 LPDDR6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사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사 모으고 지금처럼 이제 SK하이닉스를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LPDDR6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I성 이 테마를 통해 가지고 지금 HBM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HBM 이후에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가 다가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1차 이제 1차 이제 AI 1차 AI 랠리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부각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이게 형성이 되면서 AI는 데이터 센터에 인프라 투자라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GPU라든지 HBM에 대한 폭발, 이런 것들과 함께 HBM 가격 상승과 함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고 더 강한 상승 랠리를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래서 뭐가 돼요? AI의 인프라의 확장으로 인한 또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AI와 엣지 컴퓨팅 모바일 플랫폼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AI의 발전으로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수요처, PC, 폰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장되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BM4만 더 있잖아 하면서 삼성에 대한 이 소캠2도 소캠2도 공급에 협의 중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 소캠에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뭐다? LPDDR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캠의 LPDDR이 256개였나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은 뭐 한다? HBM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HBM은 중심에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고 트렌드의 변화가 다가온다. 새로운 수요가 다가온다.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연계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찍은 소캠이 뜬다라고 하면서 사실 삼성과 SK가 기술 경쟁을 같이 하는 중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상대적으로 뭐다? SK HBM 물론 D램을 봤을 때 HBM만 본다고 하면 SK가 앞서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모바일 관련되는 D램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H임을 불리는 소캠이 글로벌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 LPDDR을 탑재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로 기존 HBM이 처리하지 못한 새로운 반도체죠. 그러니까 기존 HBM이 처리하지 못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다시피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에서 전력 효율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킨 것을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사실 LPDDR, 그러니까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그러니까 모바일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소캠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는 이 LPDDR 저전력, 이제 AI의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기판과 같은 늘 얘기했던 뭡니까? 전력을 얼마나 적게 소비하느냐. 그래서 이 저전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뭐 하겠다? AI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에도 이 LPDDR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사실상 과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과거 이 트렌드포스에서 발표했던 게 AI PC, 이제 PC가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이야기하면서 뭐 AI 스마트폰 얘기 이런 거 하면서 AI PC로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조사 결과 났던 게 이제 LPDDR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최소로서 이제 LPDDR을 사용하는 이 구동 조건, LPDDR에서 최소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AI PC에 대한 부분도 LPDDR을 채택하면서 CPU 제조사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사용되지 못했던 LPDDR을 사용하는 모습.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뭐까지 넘어가기 시작해요? 서버 메모리를 LPDDR로 전환하는. 그래서 지금 AI PC, 그러니까 이게 어제 데이터 센터에도 뭐가 돼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모바일용 디램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HBM만 독보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LPDDR 역시도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수요 때문에 뭐 합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이 새로운 충격에 직면하면서 이제 수요를 뭐 하기 시작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죠. 수요가 이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26년도에는 가격이 2배로 뛸 것으로 예상하는데 최근 DDR 관련된 이런 DDR 디램 관련된 있는 가격 상승을 봤을 때는 최소 4배에서 6배도 뜰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 HBM의 가격 상승과 함께 올라갔던 그런 테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 LPDDR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이런 서버, PC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뭐까지 갑니까? 로보틱스 사업까지.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용 AP를 모두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LPDDR5 64기가 이제 채택이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기업이 이제 기업들을 로봇 및 자동차 전장 등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HBM이었다라고 하면요. 플러스 로봇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PC, 다양한 인프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LPDDR의 활용성이 뭐였다? 오로지 모바일이라는 건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이었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가격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여기서 뭐 하겠다?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왜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냐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도 그래요. 제가 아까부터 삼성전자가 모바일 디램 쪽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점유율이 훨씬 높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를 떠나서 엔비디아도 직접 누굴 선택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선택한다는 말이 더 많아요. 이미 내년 물량 선점 나섰는데 이걸 삼성과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서버용 LPDDR부터 해가지고 HBM 넘어 모바일 디램까지 협력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의 새로운 성장 축이 열린다는 거죠. 물론 SK라든지 마이크론도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지금 새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다? 현재까지 전체 디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못 이기겠지만 HBM은 이 모바일 디램 자체는 삼성전자가 그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도 50% 이상 유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0%라고 하면 이미 거의 2배 넘었어요.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5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LPDDR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번 제가 3월을 이야기하던 게 뭐다? CES에서 이걸 기점으로 엔비디아의 또 어떤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는 과거 HBM, 여러분들 HBM도 초기에는 연구기관 특수용이나 이제 고성능 컴퓨팅에만 사용되다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중심이 되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율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LPDDR 같은 경우도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바일 시장에서만 한계가 되어 있다가 모바일 시장이 아니라 뭐로 넘어간다? 이제 데이터 센터, 로봇, 고성능 컴퓨팅, 서버,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합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3월까지 두고 이 구간에서 조정 준다 하더라도
크게 85,000 깨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 3월에 CES 이후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LPDDR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 어쨌든 그 개인들이 SK하이닉스의 비투를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일어나죠. 제가 SK하이닉스의 미래를 부정한 게 아니라 단기 조정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도 같이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반등점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년에 AI 섹터 새로운 테마 트렌드가 HBM이 아닌 D램으로서의 LPDDR이라는 D램이 또 주목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